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코로나 특수로 제대로 호황을 맞이했지만 현재는 자전거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요. 30만원 자전거는 그냥 품절이 되었고 MTB, 로드 바이크를 구매하려면 기본 3개월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동네 자전거 가게에서도 입고가 언제 될지 모른다며 예약을 미리 걸어두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는 50% 세일을 붙여도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취미로 타셨던 분들은 이미 러닝이나 다른 운동으로 넘어갔는데요. 출퇴근길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용적인 자전거를 선호하니 고가의 브랜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차와 다르게 자전거는 한번 구매를 하게 된다면 쉽게 질리지도 않고 고장도 잘 안 나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자전거를 살 사람들은 다 산 분위기입니다. 특히 신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자전거 매장보다 온라인 중고장터가 더 핫한데요. 번개 장터를 보니 미개봉 자전거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네 샵들은 조용히 폐업 중이고 3년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변해버린 산업이 바로 이 자전거 업계인데요. 국내 자전거 브랜드는 사양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불경기의 자동차보다 자전거 시장은 항상 더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자전거 업계는 항상 고정적으로 정해진 몇 개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은 것도 단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업계에서는 새로운 도약이나 개발보다는 기존의 메커니즘을 유지하면서 주변 장치를 추가하거나 약간의 변경을 통해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구동계는 모두 2010년도부터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제는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찾기 시작합니다. 신기술이 들어간 신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처럼 큰 변화는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어느 정도 가성비 좋은 모델로 불경기에는 기변 없이 충분히 라이딩 자체는 즐길 수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만큼 비싸진 자전거는 코로나 시기 이후 잘 안 먹히고 있으니 업계에서는 세일을 엄청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 자전거 시장의 틈을 제대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자원과 제조업의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니 파이가 점점 커졌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자전거들은 자국 브랜드의 구동계를 장착하고 고난이도의 기술력을 보유했습니다. 인건비만 비교해봐도 중국이 인건비가 오른 편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인데요. 일단 가격이 경쟁 불가인데 기술까지 구현하니 유럽이나 해외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합니다. 제조업은 정말 규모가 중요한 걸까요? 저렴한 인건비로 대량 생산하는 중국 자전거 회사들은 국내에서 점점 따라잡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어떻게 해결이 된다면 국내 브랜드 기술력도 좋고 라인업도 참 괜찮은데요. 문제는 단가이고 가격입니다. 이미 유명하고 국내 큰 브랜드들은 악성 재고가 쌓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재고 과다와 판매 둔화로 3년간 재고 자산은 급격히 증가했고 기업의 수익성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를 타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라이딩을 취미로 꾸준히 타는 인구를 조사한 결과 60에서 70만 명 수준으로 동호회 인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가끔 자전거를 타는 인원까지 다 합치면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자전거 업계 관련 자료라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는데요. 대중교통의 부담이 없어지고 전동 이동장치가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성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동 목적으로 힘들게 자전거를 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러닝의 인기는 매우 뜨거워졌는데요. 2024년 11월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 샵 러닝을 검색해보니 380만 개가 있었습니다. 국내 러닝 인구는 10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러닝 열풍은 바이럴로도 핫하지만 관련 산업 성장도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운동화 시장 규모 파이 자체가 달라졌는데요. 지난 2019년에는 3조 1,300억 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무신사 자료를 보니 러닝화 카테고리의 거래액은 작년 대비 53% 이상 증가했는데요. 자전거와 다르게 특별한 투자가 필요 없이 엄청난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처럼 러닝 커뮤니티가 현재는 더 크고 인원이 많아서 정보 공유와 사교 활동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자전거는 이제 점점 인기가 식고 있고 러닝족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다른 운동과 비교해봤을 때 유지비도 절대 저렴하지 않은데요. 체인 교체와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등
요즘 월급에서 정비비까지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러닝은 동네 공원에서 편하게 달리면서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귀찮게 옷부터 세팅을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자전거 관련 부품의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요. 당연히 저렴한 브랜드의 제품들도 있지만 예쁘게 입고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브랜드 옷이 20만 원을 넘을 정도입니다. 자전거 신발부터 헬멧, 고글 모두 동호회에 계신 분들은 모두 고가의 제품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자전거 동호회에서는 가성비가 사라졌습니다. 운동은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쪽 업계는 유난히 심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비싼 자전거와 장비로 과시하려고 하시는 분은 적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가격과 성능 차이를 단번에 알아보니 무리를 해서라도 평균 이상을 원하는데요. 입문자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스포츠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자전거를 보관할 장소도 협소하고 부족한데요. 유튜브 블랙박스 콘텐츠도 확산되면서 아찔한 자전거 사건 사고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들을 본다면 너무 무서울 정도인데요. 그리고 예전처럼 화창한 날씨보다 이제는 우중충하고 비도 많이 와서 괜히 라이딩 하다가 위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픽시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오히려 보기 힘든 자전거인데 겉멋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위협을 주는 자전거 동호회가 많았지만 이제는 러닝크루들이 점령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한강에서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러닝크루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뛰는데요. 지방 소도시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줄고 있고 러닝 인구는 1000만 명이 넘고 있으니 이제는 자전거 도로에서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운동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진 자전거 업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이동수단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자전거 업계 브랜드들의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가격만 보더라도 양극화가 지금도 심한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자전거 브랜드들은 할인을 해도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가 1200만원 자전거를 50% 할인하는데 600만원이니 소비자들은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데요. 원하는 사이즈 또는 컬러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정가로 산 사람들은 아까워서라도 기변을 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할인가에 배신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이제는 예전처럼 취미에 큰 투자를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